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산책길에 바람은 좀 차갑지만 메마른 가지는 물 위에 올라 싹이 돋아나고 있던데요. 여러분도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보니 정말 봄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가지고 우리 청취자님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한 추위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좀 운동 좀 하세요. 3월 들어와가지고 한 가지 운동은 시작은 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남편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퍼즐을 1000피스짜리 7가지나 사와가지고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저씨가 퍼즐을 7가지 시리즈로 사와 힘들다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준다 하면서 나를 줄 생각을 안 하더만요. 아니 그게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이게 막 1시 2시까지 해도 진천이 없어. 그래서 이거 하나 찾을 때마다 하늘의 별 따기 이러면서 찾아야 되니까 그걸 현수 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서운한 마음에 나도 퍼즐 맞춰봤어요. 하나 줘보세요. 큰 소리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던지 응? 옳다 잘됐다 이거 내가 얼른 갖다 줬잖아. 응? 나 원망하지 않겠지? 그러면서 받아서 펼쳐보는 순간 알았어요. 왜 안 주려 했는지. 거봐. 가져온 첫날 새벽 3시까지 맞춰봤는데 아주 자잘한 퍼즐 조각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수 씨한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한 게 현수 씨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재밌어지더라고. 그랬어요? 언니한테 다시 줄까 생각했는데 큰 소리로 달라 말한 것이 부끄러워서 좀 더 맞추자 하면서 잠자리에 누우면 퍼즐 조각이 천장에서 벽에서 왔다 갔다 춤춰요. 내 그 심정을 알지. 언니 지금이라도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반품 없어. 하여튼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자기가 해야지 돼. 에휴, 언제 그냥 1000조각을 맞춰지려는지. 제16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수상작품집 가작 산문학 서정혜 사회복지사에서 수혜자로 다시 또 시작. 바쁘게 살았던 20대 나는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밤잠을 줄이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걷기를 좋아했던 나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만큼 에너지가 넘쳤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점점 많은 욕심을 키우고 어쩌면 삶의 방향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고 교만하게 나아갔던 것 같다. 30대가 되고 아이의 출산과 함께 나는 드라마의 슬픈 여주인공이 된 듯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희귀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유 없이 내 폐는 구멍이 늘어가 수차례의 수술과 후유증으로 40대가 된 지금 나는 호흡기 장애라는 특수장애를 갖게 되어 남들의 10분의 1도 기능하지 못하는 작디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장애라는 것이 하나의 주홍글씨 같이 마치 내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가족들조차도 알게 될까봐 조심하였다. 남편 차에 부착된 장애 표시판도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치우고 복지 카드라도 들키게 될까봐 조바심 내는 내 모습을 보며 왜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움츠리고 숨기고 살아야 하는지 허망한 생각도 들었다. 아이가 이제 13세이니 내 병도 이제 1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중도장애. 내 스스로 장애도 내 삶의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고 선물이라고 주입시켜보곤 하지만 아직
내 그릇이 작은 탓인지 선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맞다. 작은 일상이 너무나 감사했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했고, 호흡기를 온종일 달고 있었던 병원 생활에 비하면 지금의 생활은 꿈만 같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와 아픔을 당해보니 짐작했던 것보다 훨 무게감이 컸다. 내 마음대로 걸 수 없고 동네 앞을 나가는 것도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감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외부로 보이는 나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살이 10kg가량 빠져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외에 난 그야말로 멀쩡해 보인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보면 나는 10걸음 정도의 숨이 차오른다. 계단이나 오르막은 그야말로 큰 장벽이다. 아예 포기하게 되는 난쿠수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내 직업은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였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언제든 다시 사회복지사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 탓일까? 나는 주변의 추천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나는 이 직업에 흠뻑 빠져들었고 흡수되어 그 길로 깊숙이 들어갔다. 단대수석으로 입학하여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 당시 교수님의 영국으로의 유학 추천까지 있었지만 난 현장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 유학의 꿈보다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23살에 첫 직장이었던 복지관에서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집에서 거리가 있었던 복지관이라 7시 기상하여 늘 이른 출근길에 올랐다. 남들보다 이른 출근을 하고 나는 더 좋은 서비스, 다가가는 서비스, 마음을 절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리라 결심하고 열심히 내 일에 최선을 다했다. 늘 자원이 부족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알고 여기저기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 그 자원으로 내가 맡은 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 되고 보니 그 시절에 내가 한 일들이 얼마나 교만한 나의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고 비통함마저 들었다. 현실적인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답시고 내가 얼마나 분주했는지 교만했는지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했음이 후회되었다. 처음 병마로 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받고 몇 가지 할인 지원 서비스를 혜택받게 되면서 난 수혜자가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복지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도 하였다. 나와 달리 아내의 장애를 담담히 받아들인 신랑은 이런 할인 혜택을 받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하냐 하고 반문했지만 나는 그 마음조차 이해되지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도 조금씩 복지카드 면역이 생겼다. 아이에게도 엄마의 장애를 설명해주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 엄마 같은 특별한 신체 기능 장애도 있다고 담담히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문득문득 계절이 바뀔 때 창밖에 자유로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옛날 친구들의 안부 소식을 들어올 때면 그 생각은 와르르 무너져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예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 장애인 복지 파트에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좀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들의 기가 막힌 심정을 난 참 헤아리지 못했다. 아주 가끔은 그때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느껴보라고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이다. 나는 지금 사회복지사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 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개별 상담도 하고 소그룹 상담도 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자원을 발굴하기도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내가 가정 내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한다. 가정복지를 실천하고 훈련한다고 의술이 더 좋아져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기적처럼 내 폐와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내가 갈고 닦은 지금의 경험들을 또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어쩌면 그 기대와 소망이 지금의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꿈꾸고 살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 큰 숨을 쉬어보고 안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걸음의 속도를 체크하며 난 또 실망하고 좌절한다. 아, 어제랑 같구나. 그러나 또 내일이 있으니 오늘도 잘 보내보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또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내가 그랬듯이 일반인들은 나는 절대 특별한 장애인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반갑지 않은 우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이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기막힌 곳이기에.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들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의료진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 그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외롭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더더욱 외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 나 또한 코로나로 가족들의 방문도 힘들어지고 특히나 호흡기 장애라는 특수장애의 성격으로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힘들어 외출 자체가 힘들어지고 대인 접촉이 어려워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홀로 서기에 무서운 시간을 보낸 듯하다. 아직도 얼마나 더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디뎌 본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나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꾼다. 내가 특수한 장애를 갖게 되다 보니 다양한 장애별로 이해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모양에 따라 관심과 도움의 방법도 달라야 하기에 그 도움의 손길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일에 내가 활동하고 싶다. 그것이 언제일지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없지만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꿈을 열매로 바꿀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솔직히 아직도 난 당당하지 못하다. 많이 자주 움츠러들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울고만 있을 수가 없다.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받아들이기 위해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주문을 건다. 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작심 3일처럼 3일마다 다시 계획하고 실패해도 다시 또 계획하고 나아가면 된다고. 그 충고를 나 자신에게 이제 해주려 한다. 내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나를 토닥이며 일으켜주려 한다. 그러다 보면 다시 설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또 다른 나처럼 중도장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나눠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려 애쓰기 전에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인정해주면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샘솟아 날 것이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폭설이 사라지고 지금 봄꽃과 새싹이 올라오듯이 내게도 다시 또 봄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또 꿈을 꾸며 나를 안아주기로 다짐한다.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사회복지사님이시잖아요. 아픔은 언제 누구에게나 오지만 복지사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아픔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복지관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 복지관에 처음 와서도 그냥 그 사무원들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서 사회복지 또 학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은 거지.
저도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복지관에서 처음 뵀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복지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도 나왔듯이 많은 부분들이 열악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복지사님들의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맞아.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나서 막 이제 텔레비전에서 사회복지사 뭐 힘들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사회복지 하면 일단 영역이 넓어요. 그렇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제 편에 서가지고 인권도 존중해줘야 하고 또 도덕성, 뭐 책임성도 가져야 되고 이런 천사표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또 힘들어도 내색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 사는데 뭐 쉬운 일은 없겠지만 복지사 선생님의 노고가 진짜 외롭고 힘든 분들의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맞아. 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도 그래가지고 또 복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본 거야. 이번 기회에. 근데 이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복지사님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또 하잖아. 또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무슨 길을 한번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요? 에너지 팍팍? 에너지 팍팍 좋다. 에너지 팍팍 넣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에너지 팍팍!